부모와 자식의 사랑, 자비로운 운명이 어머니로부터 곧 자국 내 존재로부터 분리해서 생기는 불안을 알지 못하도록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어린아이는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의 공포를 느낄 것이다. 태어난 후에도 갓난아기는 탄생 이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 갓난아이는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며 자기 밖에 있는 세계를 알지 못한다. 갓난아이가 적극적으로 느끼는 자극은 따뜻한 함과 음식뿐이지만 따뜻함과 음식을 그는 곧 어머니와 구별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따뜻함이고 어머니는 음식이며 어머니는 만족과 안전의 유쾌한 상태다. 이 상태는 브로이트 용어를 사용하면 자아도취 상태다. 사람과 사물 등 외부의 실제는 신체의 내적인 상태를 만족시키든가 또는 신체의 내적 상태를 실망시키든가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현실적인 것은 내부에 있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밖에 있는 것은 나의 엮으려는 관점에서만 결코 외부적인 것 자체가 성질이나 엮으려는 관점에서가 아니다. 현실적이다. 어린아이는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된다. 젖을 먹는 데서 얻는 만족은 적국지와 구별이 되고 어머니의 가슴은 어머니와 구별이 된다. 마침내 어린아이는 갈증, 만족을 주는 젖, 가슴, 어머니를 각기 다른 실제로 경험한다. 어린아이는 다른 많은 사물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스스로의 존재를 갖는 것으로서 지각할 줄 알게 된다. 이때는 이 사물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배운다. 동시에 이 사물들을 다룰 줄 알게 된다. 불은 뜨겁고 고통스러우며 어머니의 몸은 따뜻하고 유쾌하며 나무는 나늘하고 무거우며 종이는 가볍고 찢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어린아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운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어머니는 웃을 것이고 내가 울면 어머니는 나를 안아줄 것이다. 내가 변을 하면 어머니는 칭찬해 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모든 경험은 결정되고 통합되어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이 된다. 나는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나는 스스로 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나는 아름답고 칭찬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어머니의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나는 현재의 나로서 사랑받는다.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리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경험은 수동적인 경험이다. 사랑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내가 할 일은 오전 현재의 상태 곧 어머니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것뿐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지옥이고 평화이며 획득할 필요도 보상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사랑의 무조건적인 성질에도 역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답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획득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8살 반에서 10살 이전의 대부분의 아동들에게는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랑받는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받는 문제이다. 사랑받는 나. 다른 사람들의 욕구도 자기 자신의 욕구만큼 중요해진다.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해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워지고 즐거워진다. 사랑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진다. 사랑함으로써 그는 자아도취와 자기 본의 상태에 의해서 이루어진 고독과 고립이라는 감방에서 벗어난다. 그는 새로운 합일감, 참여감, 일체감을 느낀다. 나아가서 아이는 사랑스러운 상태 혹은 착한 아이가 됨으로써 부모에게 받아들여지고 의존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아이는 작고 무력하며 병들게 된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원칙에 따른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랑의 능력의 발달과 사랑의 대상의 발달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태어나서 처음 몇 달 동안에 또는 또 몇 년 동안에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가장 밀접한 애착을 갖고 있다. 출생은 어떤 점에서는 사티를 받고 낳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 어린아이는 이제 자궁 밖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독립의 정도가 높아진다. 아이는 걷는 것을 배우고 말하는 것을 배우고 스스로 세계를 탐험할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갖는 차이를 이해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절실한 갈망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로서 사랑, 아버지와 관계는 아주 다르다. 어머니는 우리를 탄생시킨 고향이고 자연이고 대지며 대양이다. 종려선은 어머니의 종려선과 비교도 그러나 아버지는 자연적 세계를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인간 존재에 따른 극 사상, 인공적인 삶을 법률과 질서, 훈련, 여행과 모험 등의 세계를 대표한다. 아버지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에게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원칙은 너는 나의 기대를 충족해주기 때문에 내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조건부 사랑에서도 우리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조건과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에는 복종은 주연적이고 불복종은 종연지라는 사실이 걸어놓여 있다. 어린이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는 어린아이의 자신의 욕구와 일치한다. 갓난아이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 어머니는 삶에 대한 신념을 갖고 지나친 걱정을 해서는 안 되며 어머니의 걱정이 어린아이에게 전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그는 어머니다운 아버지다운 양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 성숙한 사람은 외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다. 정신적인 건강과 성숙에 기반한 어머니의 중심의 애착에서 아버지의 중심의 애착으로의 이와 같은 발달 그리고 이러한 애착의 궁극적인 종합에 있다. 어떤 소년이 애정을 했으나 지나치게 방임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어머니와 약하고 냉담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 한편 어머니가 냉담하고 동정심이 없고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그는 어머니의 보호를 바라는 욕구를 아버지에게 결과적으로 붙인 상으로 전환하거나 이 경우 결과는 전자와 경우가 같다. 또는 일방적으로 붙인 지향적인 인간으로 발달해서 법률 질서 권위의 원칙에 순종할 뿐 무조건 적인 사랑을 기대하거나 받아들이는 능력은 갖지 못할 것이다. 좀 더 검토해보면 강박 신경증 등 신경증의 어떤 유형은 아버지에 대한 일방적인 애착을 토대로 해서 생기고 헬스셀이나 알코올 중독,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현실적으로 생활에 대처하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억압된 또 다른 신경증은 어머니 중심적인 태도에서 생기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라고 표현했군요.